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우리 몸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체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 말고 꾸준한 부동산 가이드 시청하시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투자 습관 역시 이 시간 통해서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가득 준비해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동의 내 투자 수익 좀 움직여보고자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02-2077-6330번 전화 상담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또 간편한 문자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월요일 우리의 최고의 선택을 도와주실 분 모셔왔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대표님을 모셨으니까요. 저희가 또 이슈들을 하나씩 점검해 볼 시간 마련해 뒀습니다. 호재 그리고 악재가 뒤섞이고 있는 시장 흐름 속에서 과연 나에게 어떤 이슈들을 이 호재로 인식하고 잘 투자를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가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지 핫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용산 개발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청사진을 내보이면서 개발 사업 좌초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미분양 아파트 통계가 주택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오늘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나 건설기업의 임대 아파트까지 통계 포함하는 등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간에 이목이 쏠려 있는 용산 개발.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또 서울시장 예비후보죠. 정몽준 의원이 서로 좀 대립되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서부 이촌동 주민들을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 걱정거리가 가득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대표님 보실 때는 어떤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한 무산으로 인해서 일단 서부 이촌동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네. 그래서 7년 동안 지금 이렇게 지구단핵 수립 이후에 어떤 계획도 못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박원순 서울시장 현재 서울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철도 기지창에 대한 부분, 정비창에 대한 부분들의 하고의 통합 개발은 네. 좀 그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좀 실질적인 부분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자체 서부 이촌동에 대한 개발을 단계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거기도 마찬가지 고층 아파트와 저층 아파트 또 나머지 이제 다가구 밀집 지역 이런 부분들이 좀 나눠서 개발돼야 되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놨고 일단 정몽주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통합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철도 정비창과 해서 그 3, 4단계로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두 후보 어떤 지금 현재 서울시장하고 정몽준 후보 간의 어떤 정책 자체는 일단은 서부 이촌동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어쨌든 개발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힌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부 이촌동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개발 계획이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서울시장이 또다시 6월 지자체 선거 이후에 누가 되든 간에 계속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행됐을 경우에라면은 자체적인 수립 계획에 의해서 좀 이미 그런 계획이 2월 달에 나서져 있고 그리고 지자체 선거 이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탄력 있게 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네. 일단 그 정몽준 후보가 됐을 경우에라면은 일단 시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향후에 어떤 개발 이후에 놓고 봤을 때 어떤 향후 좋은 전망에 대해서는 뚜렷이 좀 보이는 그런 어떤
장점은 있거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사업 진행을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제도 개선을 마련을 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게 어찌 보면은 큰 이슈의 거리를 놓고선 서로 그러니까 줄다리를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어떤 기대감만 잔뜩 불어일으켰다가 네. 지자체 이후로 또 그런 상태가 다퍼센트라고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피해 보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좀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상태에서 공약을 좀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누가 되든 간에 사업 진행이라는 부분이 빨리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계신 주민 같은 경우라면 요거를 기회로 삼아서 매도 타이밍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실질적으로 그쪽에 어떤 투자를 하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올해 안에 투자하시는 방향은 맞지는 않을 것 같다. 고려해보자. 그렇죠. 네. 내년 정도 가서 추이를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또 한 번 그 지역 주민들이 상처받을 일 없도록 실질적인 행동이 뒷받침될 수 있다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8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런 통계가 정확치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통계를 못 믿으면 이 정확한 시장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은 정책적으로 이런 미분양 아파트가 이렇게 분양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미분양 수가 이렇게 줄었다라는 네. 부분이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작년 네. 이제 2013년 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다시 올 3월부터 좀 늘어난 부분이 그래서 분양이 되고 있는 물건들이 조금은 떨어진 상태이긴 한데 자, 이 부분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전세형 분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분양이라고 한다면 일단 신축 그 아파트를 이렇게 새로이 사는 부분은 이제 분양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건설사들이 고육지책으로 해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그 전세금을 미리 받아서 또 나중에 5년 후에 분양이 될지 분양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선택형 애프터 리빙제라고 하죠. 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분양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치를 실질적으로 매매에 대한 분양인지 아니면 전세형 분양인지를 가늠하지 않고 이렇게 내세웠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이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그 미분양 물건이 많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분양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급함도 없고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양을 받으려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미분양 물건들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분양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좀 정확하게 따져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부분이 전세형 분양 물건은 어떻게 진행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매매라는 어떤 분양은 어떻게 돼 있든지 좀 구분을 해서 어떤 그 수요자들이 좀 제대로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제도 개선 마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경우에 왜냐하면 계속되는 공급량도 지금 올 들어서 어찌 보면은 분양 물건이 굉장히 최대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치만 놓고 봐서는 분양 물건이 굉장히 미분양 물건이 굉장히 적은 거로 이렇게 판단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좀 혼선을 가질 수도 있고 이 부분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분양 시장이라든지 이 부분은 요 말만 그 미분양 물건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분양이 많이 되었다라는 말만 믿지 말고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거나 투자를 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분명 미분양 대안책이 나오는 건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가가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도 만나봐야겠죠. 화면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수도권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분기 대비 72%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소형주택 거래 증가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봅니다.
네, 비아파트 거래량이 무려 72% 지난해 대비요 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또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비아파트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또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을 얘기를 하는데 작년 한 해 그 어떤 거래량으로 봤을 경우하고 현재 2014년을 봤을 경우라고 한다면 각각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가 119%가 늘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은 거죠. 네. 또 이제 연립주택 같은 경우 101%,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 68%, 다세대 빌라 형태죠. 이런 부분들이 65%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습니다. 지금 그 어떤 거주 지역 환경에서 봤을 경우에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건 맞는데 아파트에 대한 그 매매 금액하고 어떤 빌라라든지 이런 다가구주택 형태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 아파트에 대한 그 거주에 대한 부분들을 중에서 신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분양시장의 택지지구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서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증가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그 빌라라는 형태가 옛날의 패러다임에서는 좀 벗어나서요. 일단 그 도심하고 가까운 지역에서의 빌라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부분도 있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퇴직 은퇴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 내가 그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임대 소득을 받는 부분의 형태가 가장 그 뛰어난 부분은 다가구 형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남을 필두로 해서요. 많은 그 어떤 대형 아파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은 곳의 거주 형태보다는 좀 이렇게 주거적 형태가 이렇게 임대 소득을 받으면서 이렇게 주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수요층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꾸준히 늘어나겠느냐 하면 꾸준히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랑 또 빌라랑 이런 다가구주택 형태가 어떤 식으로든 좀 믹서되는 형태로 갈 것이고요. 이 부분 우리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좋냐 하면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 전세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형태 또 이런 빌라와 아파트의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곳 같은 경우는 투자 형태로도 괜찮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가가 꾸준히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이런 임대 수요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하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땅값을 계속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적으로 잘 살펴서 다세대 주택이든 다가구주택 형태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괜찮은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투자의 목적으로 임대 소득을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통계 부분에 대한 객관성이라던가 정책 판단에 대한 객관성 등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시각을 갖출 필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도와주는 시간이 있죠. 무료 세미나 시간이 있습니다. 화면 위로 일정 만나보시죠. 이은환 대표,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전략과 함께 세금에 대해서도 샅샅이 파헤쳐주는데요. 5월 3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서 5시입니다. 02797-0300번 예약 접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세미나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주로 다루시나요? 지금 대경제라는 부분하고요. 세테크라는 부분, 세금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 엊그저께 때 세미나 할 때는 네. 대경제만 읊어서도요. 1시간 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전략 부분을 좀 놓치고 갔는데 그 부분 때문에라도 좀 연장해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거의 세미나 전체 시간이 한 4시간 가까운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짧은 듯한데요. 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하다 보니까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좀 풀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같고 굉장히 오시는 분들도 흡족하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 시간들을 알차게 꾸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그 시간은 내 시간이다라는 마음으로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거시적인 부분부터 미시적인 부분까지 또 개개인의 포트폴리오까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가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자, 참 힘차게 달려왔는데 여러분의 전화가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민 내용 들어볼게요. 예, 저기 경기도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투자 목적으로 했는데 갖고 있어야 되는지 매매를 해야 되는지. 투자 목적이시고요. 예. 네, 어떤 아파트일까요? 경기도 남양주시요. 네, 도농 아파트. 남양주시 부영 아파트요. 도농동. 도농동의 부여 아파트요. 예, 예, 예. 남양주시 도농동의 부영 아파트 가지고 계신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셨다고 했어요. 예, 예. 어느 정도 기간 가지고 계셨습니까? 지금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5년, 6년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시기적인 면이랑 해서 이 적절한 시기에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전략 한번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양주 도농동의 부영 아파트 하면 네. 그야말로 어떤 남양주 구리를 통틀어서요. 아파트 단지 규모도 가장 크고요.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면서 대형 아파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2000년 후반기에 가장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입지적으로나 교통, 중앙선 도농역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서울 외곽순환 도로하고 인접한 상태로 본다면은, 거주하기에는 이만한 곳이 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렌드상 실거주 수요자들이 원하는 폭의 그런 아파트에 대한 축을 본다면 일단 신축하고 좀 소형주택, 어떤 소비 형태에 가미된 부분으로 해서 그런 쪽이 좀 더 인기가 많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도 5, 6년 전에 구입하셨다면 그것보다 지금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예,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습에서 좀 들고 가면 좀 가격 상승 여력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전세 만기 시점이라든지 이런 때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도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궁금한 건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몇 평이죠? 49평이요. 49평이요. 예, 예. 자, 일단 실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남양주 지역에서 어떤 새로 공급되고 있는 신축에 대한 부분이 저 위쪽으로 가면은 별내지구가 있죠. 네네. 자, 여기 말고도 갈매 보금자리라든지 지금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크고 작은 보금자리 형태 신축 아파트들이 대거 공급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거주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노원구라든지 중랑구 쪽에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해서 좀 교통은 불편하지만 서울 시내보다는 조금 이렇게 신축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수요자들이 몰림 현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쪽까지 이렇게 오면서 부영 아파트를 들여다봤을 때 일단 그 근처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너무 괜찮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일반 외곽 수요자들이 여기에 흡수될 수 있는 매력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매력은 크게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아마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이 전세 금액도 굉장히 많이 뛰었죠. 예, 올라. 그래서 이런 대형 평형이 사실은 전세 금액이 뛰기 시작한 거는 5, 6년 전부터 뛰기 시작했고요. 그런 금액선은 20평대라든지 30평대 이런 소형 중형 아파트들이 먼저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후행한 케이스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대형 아파트가 다시 가격 상승이 한다고 하더라도 한 5, 6년 후에나 돼서 다시 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라든지 모든 걸 돌이켜 봤을 때 다시금 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5년 안쪽에 그런 심리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5년 안쪽으로는 그런 거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전세 비율로만 따져도요. 여기가 지금 65%에서 70%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새로운 20평대라든지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70%에서 80% 선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라면은 지금 정책적으로도 부동산 정책이 전세 수요자들을 이 매수로 전환하려는 거래 활성화 대책을 또 마련을 할 텐데 그게 또 지금 지자체 선거라든지 세월호 문제 때문에
또 올해 중반기까지 또 이어질 거고요. 올해 중반기 이후로 내놓는다고 한다고 손치더라도 올해 안에 이런 대형 아파트가 올라서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내년도 그 경우는 마찬가지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미련도 남고 아쉬움이 있죠. 사실 고점대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못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렇게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지 네.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시청하시는 이유고 또 이렇게 어떤 상담을 하시는 이유는 정확하게 객관화시켜서 내 물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이게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출발을 한다면요. 내가 이 집을 투자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차라리 이 집보다는 서로 좀 신축이거나 좀 소형이거나 이런 거를 아마 투자하고 싶으실 거예요. 내가 거주하지 않을 거라면. 그게 수요자들의 전체적인 심리라고 보고 트렌드라고 봤을 때는 지금 좀 말빠르게 이렇게 변화를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일단 네. 마음고생을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결단을 내려보자라고 하셨거든요. 네. 선택의 첫걸음은 저희랑 함께 하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움직여 보시고요. 또 다른 선택하실 때 미리미리 한 번씩 연락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또 결단의 시기가 온 만큼 또 한동안 마음고생 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무슨 고민 들고 계십니까? 저기 성북구 정릉동에요. 네, 42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전세를 주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매도 시점을 어떻게 봐야지 되는지, 아, 2016년에 경점철이 개통이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저 지하철 호재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파트 이름을 빼먹으셨어요. 예, 풍림 아이원요. 풍림 아이원 아파트요. 예, 42평.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신 분들이 일단 모두가 대형 면적을 두고 계십니다. 고민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전략 나눠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지금 풍림 아이언이라는 위치 자체가 네네.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미아 재정비 촉진 지구 이제 왼편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자, 우선 장점이 있다면은 그 미아동 또 정릉동, 기름동에 있는 이런 그 주거 지역 형태가요. 흡수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강북구라든지 이 아래쪽에 있는 성북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의 어떤 주거 실수요자들의 그 움직임이 굉장히 발빠르고 가격 움직임도 이미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장점이 있다면은 전체적인 수요자들은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내부적으로 요 내부를 조금 들여다 봤을 때는 지하철 2호선 그 4호선 기름역 근처에 있는 그 기름 뉴타운에 있는 그 5년이 안 된 그런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하고 좀 여기 그 지하철하고 좀 거리가 먼 곳에 지금 같은 경우 풍림 아이온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입주를 했을 거예요.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하고의 가격 차이는 무려 30%가 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전세 금액, 전세 비율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그 인기 있는 아파트 좀 신축한 지 입주한 지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가 넘은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이 70%에서 65%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차별화, 양극화 시장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이 신설에 대한 그 경전철이 2016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개통에 따른 호재에 따라서 얼마만큼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하면 대략적으로 5%에서 10%는 분명히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 타임으로 본다면 2016년에 정확히 빠져나오는 게 가장 절정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또 대형 평형이고 아까 방금 전에도 대형 평형을 갖고 계신 분의 어떤 그 흐름과 마찬가지로 어떤 주거 선호도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24평, 25평에 대한 선호도 좀 이런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풍림 아이원 중에서도 가장
대형 평형이거든요. 42평이. 뭐 다른 데 가면은 뭐 50평대 이상 대형 평형도 많지만 이쪽 이 근방에서의 방 4개 40평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대형 평형이고 그런 수요자들은 크게는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점만 잘 생각해서 제 예상에서는 5%에서 정확히 7% 정도만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이전에 지금 현재 금액보다 그 정도 금액, 예를 들어 4억이다라고 한다면 4억 2천 선에 금액이 올라서 준다라고 하면 그때를 매도 타임으로 삼아서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시청자님 일단 예, 교통 고맙습니다. 호재가 반영되는 시기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투자는 어렵습니다. 좀 덜 어렵게 만들어가는 시간, 이 전문가 상담 시간은요, 방송 후에도 이어지니까요. 꼭 연락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일부 시간 꾸려주신 분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도시재생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또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개발을 일컫는데요.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13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도시재생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임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러질 듯 낙후된 주거 환경과 침체된 상권, 활력을 잃은 도시를 되살리는 방법으로 도시재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 경제 기반형 선도지역으로는 부산과 청주 2곳이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부산에는 북한과 부산역, 원도심을 연계한 창조경제지구를 조성하고 청주엔 폐공장 부지를 활용한 공예와 문화산업지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쇠퇴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이른바 근린재생형 선도지역도 일반 규모 6곳과 소규모 5곳 등 총 11곳이 선정됐습니다. 일반 규모 6곳으로는 서울 종로구와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가 지정됐고 대구 남구와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가 소규모 선도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봉제공장, 근대역사 문화지구, 예술인마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사업이 진행되는 2017년까지 정부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 2곳에는 각각 계획비 2억 5천만 원과 4년에 걸쳐 사업비 25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은 일반 규모 6곳에 대해서는 9천만 원의 계획비와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5곳에는 계획비 5천만 원과 사업비 6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기술적인 사항도 제공합니다. 또한 선도지역 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채영입니다. 지난달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실적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국 38,969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29.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김포 한강 신도시와 하남 미사 등 경기 지역의 실적 증가 영향으로 77% 급증했고 지방은 6.6% 증가하며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일정 금액 이하 전셋집에만 주택기금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3억 원, 기타 지역 2억 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가 내려서 감성이 유난히도 짙어지는 오늘 같은 날, 여러분의 이성적인 투자 저희가 도와드려야겠죠. 돈 되는 매물정보 시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연락 주실 번호 022077에 오늘은 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셔왔습니다.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장 크게 인사를 해주시는 두 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양팔석 대표님께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거 들고 오셨나요? 네, 앞으로 강남 시대를 이끌어갈 30년간의 이끌어갈 최고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신논현역 사거리의 중심부에 있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매물인데요. 수익률, 실투자 비용은 불과 강남 지역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2,8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11%대를 상회하는 높은 임대 수익의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한 매물 정보다라고 하셨습니다. 임대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께도 여쭤볼게요.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네, 용산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효창공원 압력 역세권과 용산 역세권의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원효로 이가로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효로 이가 매물 정보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압력 도보 7분 거리고요. 용산역에서는 도보 10분입니다. 준공연도 바로 2014년 4월 이번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5층 건물의 2층, 방은 2개, 욕실은 1개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4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6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매물 정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쪽에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용산 역세권 개발의 최대 수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효창공원 압력 도보 6, 7분 정도 거리하고 위치하고 있으면서 용산 역세권까지도 10분, 특히 국제업무단지까지는 도보 5분 거리면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용산 역세권 전면 개발이나 사업 재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시작됐을 시에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효창공원 역세권에도 많은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창 역세권과 용산 역세권, 양 역세권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 상승폭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교통 여건도 뛰어나지만 주변에 신축 주택, 특히 투룸 주택이 아예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매물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을버스를 바로 본매물 위치하고 있는 지역 바로 앞에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면 용산 역세권이나 효창공원 역세권뿐만 아니고 마포구 공동 역세권까지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용산권뿐만 아니고 마포권의 풍부한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매매가 대비 높은 전세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어차피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개발 계획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뿐만 아니고 본 지역 자체적으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 확정에 따른 단기간 안에 실투금 대비해서 200~300%의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한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직장인 수요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주변 환경이 어떻길래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거죠? 네, 일단 6호선 효창공원 압력 도보 6,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로도 용산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 따라서 용산 역세권과 효창공원역의 딱 중앙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용산권에는 신축 주택이 아예 없는 지역에 그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룸 신축주택의 그런 희소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권은
도심권이라든지 여의도권, 마포권역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근무하시는 젊은 직장인들이나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거주를 원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이제 교통축뿐만 아니고 도보로 10분 정도면 한강변까지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초중고등학교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인프라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입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 몇 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정말 급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눈에 띄나요? 네, 용산권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고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투자하셨을 때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용산역 전면 지역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삼성 레미안 브랜드와 대우 프로지오 서밋이 분양할 예정인데요. 이쪽 지역은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되기 때문에 용산 개발에 정말 첫 단추가 끼워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양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외부의 투자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투자 수요가 바로 넘어오는 지역이 용산역 후면 지역에 있는 원효로 2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용산역과 본매물이 위치한 중간 지역, 도보로 5, 6분 정도만 내려가시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800실 규모의 5성급 호텔의 착공도 올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용산 개발이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이야기만 나왔을 뿐인데 올 상반기부터 정말 실현해야 된다. 따라서 투자 시점상으로도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로는 앞으로 2년 후에는, 3년 후에는 2016년 말부터는 용산민족공원이 드디어 개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개장이 되면 이런 용산 그 업무단지의 수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효창공원 역세권에도 경의선이 올 하반기 개통됨으로 해서 더블 역세권이 될 거고요. 또한 광역철도망 GTX도 내년 정도에 착공이 시작되면 용산역을 거쳐가기 때문에 용산은 바야흐로 개발과 교통의 중심축으로 다시 태어나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과 함께 용산역 전면에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가격 메리트까지 한번 쭉 이야기해 주세요. 네, 본 매물은 이번 달 말 지금 한참 마무리 공사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달 초부터는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본 매물은 총 5층 중 2층에 위치한 매물로서 투룸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넓은 거실과 방 2개가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개방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외관뿐만 아니고 내부도 브랜드로 마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층에 세대당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하시고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있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상당히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다. 용산권에서는 찾기 어려울 만큼의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매매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본 매물의 매매가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축주택이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동형평형대가 과거에 한참 용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3억 5천에도 거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매입해 놓으시고 이런 개발 계획 확정됐을 때는 큰 폭의 시세 차익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1억 8,500만 원 정도, 그럼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원하실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 80만 원 이상 가능하시기 때문에 연간 수익률을 환산했을 때도 8% 이상의 용산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 가능하다. 이런 수익률뿐만 아니고요. 본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각종 개발 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확정됐을 때는 실투자금 대비 200%에서 300%의 충분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깔끔했던 모델하우스 내부 사진도 눈에 띄었고요. 일단 원효로 2가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의 매물 정보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간단한 정보 다시 한번 보고요. 다음 정보로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죠.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가을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의 4층이네요. 자, 매매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3,200만 원에 월세 65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주택 부분에서 원룸주택인데요. 이 원룸주택에는 쉽게 만나보지 못하는 바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과 자, 세대당 거의 한 대에 가까운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또 미래에는 높은 개발 가치를 가지고 간다. 두 번째는요. 이 지역이 개발 프리미엄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이 지역에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이미 2억 2천만 원을 호가한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억 8천만 원대면 아주 저렴한 가격인데요. 주변이 컴팩트 시티라든가 역세권 개발이 상당 부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높은 개발의 프리미엄 지역이다. 세 번째는요. 바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 앞으로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높은 임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투자를 망설이시게 되겠는데요. 실투자 2,800만 원 실제 강남에서는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가 11%대를 넘어서는 높은 임대 수익까지 가져가는 그런 추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신논현역 역세권 매물 정보입니다. 일단 이쪽 지역은 상권이 워낙에나 활발하게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입지 부분도 좀 탁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 신논현역 사거리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상권의 이 선두주자로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신논현역에서 도보로 약 한 5분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습니다. 강남역에서 이렇게 새롭게 신상권으로 떠오르는 이 신논현역 주변은요. 현재 강남역 주변에서 땅값에 비해서 약 한 5, 6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은데요. 이 지역은요. 전철 노선만 자그마치 5개 노선이 지나갈 만큼 교통 입지가 아주 좋습니다. 더구나 퇴근 후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전부 이곳에서 누리기 때문에 더더욱 원룸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아주 높은 그야말로 강남 지역에서도 특히 이 지역의 임대 수요는 더더욱 높은 그런 지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더구나 플러스 알파.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반포 자이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그 무엇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반포동이요. 강남권에서는 조금 낙후된 면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낙후와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요즘은 개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발 가치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개발 가치가 가져가는 게 있는데 풍부한 개발호재가 더더욱 많은 사람들은 강남 지역은 이미 개발이 끝났다고 보는데 테란노는 끝났습니다. 이 성숙기로 접어들었고요. 이제 강남대로 시대가 열리죠. 삼성동과 강남대로의 2개 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삼성동 코엑스 주변 종합운동장까지는 우리가 용산국제업무단지 규모의 1.5배 면적의 사업 규모가 2.5배입니다. 이 강남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강남대로의 신개발 축이 바로 이곳 신논현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첫 번째가 바로 역세권 개발과 지하도시 건설이죠. 신분당선 착공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하도시 건설이 강남역에서부터 신논현역 사이에 먼저 1단계 구간이 진행이 된다. 자, 두 번째, 전철 노선이 더더욱 확충된다. 현재 9호선 라인이 신논현역의 종점이죠. 기포공항에서 이제 2단계 구간이 올 상반기 중에 개통이 되게 되면은요. 바야흐로 가로변의 황금 노선 9호선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중심에 신논현역 시대가 열린다. 신분당선이 또 착공 예정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요.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까지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남역에서 바로 신논현역까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신논현역부터 논현역까지 진행되는 이 종상향과 더불어 차병원 사거리 특화, 그다음에 롯데 칠성부지 개발까지 무궁무진한 개발 호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힘차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후에 변모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고요. 건물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에 준공 예정인 매물 정보고요. 가격까지 얘기해 주세요. 네,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거의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 공간이 거의 확보되기 때문에 강남 지역의 땅값 비싼 곳에요. 무엇보다도 주차 공간 확보가
첩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 수요가 굉장히 높을 것이고요. 총 2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4층인데요. 특히 4층의 장점, 바로 자연 발코니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더더욱 큰 장점이죠. 실면적 자체 이 안에는 원룸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숟가락과 몸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안정된 또 고급 인테리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그 CCTV 시설이라든가 그야말로 외부인 출입 원천 차단 장치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보안 부분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가격 메리트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가격이 착하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가 1억 8천만 원입니다. 근데 보증금 3,200만 원, 최우선 변제 금액이죠. 그랬을 때 65만 원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 65만 원 건축주가 이제 보장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고, 자, 그런데 혹시라도 임차인이 안 맞춰지면 어떡할까 걱정 마십시오. 임차인 입주일이 잔금일로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임대가 안 돼서 걱정하시는 우려는 놓으셔도 됩니다. 대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대출을 활용하시고 실제 투자 비용 불과 2,8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자, 대출 이자를 전부 제외하고 연 소득이 300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11%가 넘어서는 그야말로 높은 임대 수익과 더불어, 자, 강남에 내 집 마련하십시오. 더구나 내 자식에게 강남 입성의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내 노후에 강남에 거주를 원하신다고 하면 바로 이런 매물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미래 높은 시세 차익과 더불어 개발 프리미엄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네, 연간 수익률 10% 이상 1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이었죠?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어가시죠. 네, 이번에는 박일권 대표의 또 다른 매물 정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일지 가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 8호선 지나가는 잠실역 도보 9분입니다. 9호선이 개통될 경우 도보의 2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8월로 예정된 상황이고요. 5층에 3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1,5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어떤 기대점 가져가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송파구에 대한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개발 계획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바로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는 이번 달 초에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도 한전부지와 잠실 종합경기장을 아우른 국제 업무 교류지구가 확정이 되는데요. 이런 매머드급 랜드마크에 도보 10분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계획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2호선 라인을 이용하시기는 약간 멀다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9호선 연장선이 3전 4거리역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초역세권,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호선 개통에 따른 높은 임대가 상승 및 시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주변 투룸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이런 주택과 비교했을 때 약 3천만 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느끼실 정도의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지역은 바로 도보 몇 분 거리에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에 따른 종상향에 따른 단기간에 큰 폭의 세차도 가능한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호선 8호선이 만나는 이 잠실역과 도보 9분이라고 하셨습니다. 9분은 사실 먼 거리도 아닌데요. 이쪽 2호선 쪽은 신천역도 하나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본 매물에서 도보로 한 9분에서 10분 정도면 신천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 연장선이 약 한 2년 정도 후면 개통이 되면 3전 4거리역까지는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송파구 같은 경우는 완벽한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녹지 시설이라든지 강변까지도 가깝기 때문에 정말 살고 싶어하고 투자하고 싶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잠시라면요, 제2 롯데월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호재들, 이를 비롯해서 어떤 것들 포함하고 있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제2롯데월드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2년 정도 후면 완벽하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운이 형성이 된다. 따라서 본 지역 송파구의 잠실동의 지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경기장의 국제 업무 교류지구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입지가 좋은 지역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착공과 사업 진행이 된다. 따라서 단기간 안에 집값을 올릴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정 법조타운이라든지 가락시형 아파트의 재건축, 잠실 주공 5단지의 재건축 등 여러 가지 재건축 이주 수요가 앞으로도 2만 세대 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대가 상승과 시세 상승이 가능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2롯데타워, 문정법조단지 등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개발 호재들까지 쭉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올해 8월 준공 예정인 건물입니다. 건물부터 가격 분석까지 부탁합니다. 네, 본 매물은 올 8월에서 9월 정도, 올 가을 정도에 입주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5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는 투룸형 주택입니다. 그래서 거실과 방 2개가 이루어져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주변 지역에 이 신축주택이 의외로 없는 다가구 주택이나 연식자체 10년 이상 된 그런 다세대 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축 투룸 주택의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물 자체적 외관 이미지 나가는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장뿐만 아니고 내부 마감도 브랜드로 할 예정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높은 전세가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매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의 매매가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강남권에서 투룸 주택을 2억대 초반으로 만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고의 투자 가치를 지은 잠실동에서 이 정도 매매 가치는 정말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로 활용했을 때는 보증금 1억 8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월세 수익을 받았을 때는 3천에 90만 원 이상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자를 제하시고도 연간 450만 원 가까운 순수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수익률 자체도 강남권을 찾아볼 수 있으면 11%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높은 임대 수익뿐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과 9호선 연장선의 개통 시에는 임대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 또 자체적인 종상형 가능성으로 인해서 실투자금 대비해서 최소한 200~300% 이상의 충분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8월 준공 예정인 매물 정보였습니다. 투룸 정보였고요. 매매가 2억 1,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매물 정보였죠. 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세 지역의 매물 정보 문의사항은요.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꾸려주신 분 양팔석 대표 박일권 대표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